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나라는 엉망인데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모르고 망중한을 즐기고 있는데요. 가만 놔둬도 잘 되고 있는 K 콘텐츠를 살리겠다고 되도 안 되는 뻘짓을 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살 길은 수출밖에 없다며 K 콘텐츠로 위기 돌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저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 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이날은 영화배우 박성웅 씨까지 초대해 자리에 앉혀놨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거죠. 박성웅 씨는 얼마나 그 자리에 오기 싫었을까요? 드라마 해외 진출 관련 발표를 맡은 박성웅 씨는 브리핑에서 자신이 출연했던 영화 신세계의 대사를 인용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 발표하기 딱 좋은 날이라고 말이죠. 정말 말아먹기 딱 좋은 짓을 하고 있는 윤 대통령. 이게 최선입니까? 정말 눈 떠보니 후진국.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국뽕에 취해 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벌거벗은 윤석열의 검찰 독재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후진국이라는 표현조차 과분할 지경인데요. 어쩌다가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걸까요?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신박함과 빤스조차 입지 않고 뛰어다니는 몰골을 보자니 참담함을 넘어 절망스럽기까지 한데요. 무엇을 하든 상상을 초월하는 작태에 이민 생각마저 듭니다. 거의 매일입니다. 매일매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흑역사를 써내려고 하고 있는 윤 대통령. 이제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군대를 전역한 전직 국방부 대변인을 향해 칼을 겨눴는데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자신의 멘토이자 스승인 사이비교주 천공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그 당사자가 바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었습니다. 군사기밀 같은 내용은 한자도 적어놓지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가는 걸 보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천군과 관련돼서 이런 압수수색도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국군 방첩사령부가 부전 대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군인 신분도 아니고 이미 전역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군수사기관이 어처구니 없게도 강제 압수수색을 벌인 겁니다. 지금이 군사독재 시절인가요? 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부전 대변인이 최근 펴낸 책에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어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게 방첩사령부의 설명인데요. 책이 출간된 지가 이미 20일이 넘었는데 여태 뭐하고 있다가 뒷북인가요? 부전 대변인은 기밀보호법을 어긴 사실이 없으며 책에서 제기한 천공 관련 의혹과 이번 수사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부전 대변인은 천공의 관저 방문을 폭로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23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서울 자택이 위치한 아파트에 느닷없이 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군의 정보와 수사 업무를 맡은 방첩사령부가 부전 대변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들은 부전 대변인의 노트북과 핸드폰 등을 압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전 대변인이 최근에 낸 저서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 방첩사의 설명인데요. 누구든 이렇게 신고를 하면 수사에 착수하는 걸까요? 구체적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하자 지난 2021년 3월 열린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 관련 저서 내용이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는데요.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군 국방부 장관의 회담 중 발언 일부가 2급 이상의 군사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전 대변인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대신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자신이 제기한 것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복 수사라는 거죠. 부승찬 전 대변인은 군사기밀 같은 내용은 한자도 적어놓지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가는 걸 보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천공과 관련돼서 이런 압수수색도 이뤄진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부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후보지였던 육군 참모총장 공관 등을 다녀갔다는 말을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들었고 이 사실을 일기로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뒤 부전 대변인과 책 내용을 보도한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방첩사는 이번 수사가 천공 의혹 제기와는 무관하다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은 민간인에 대해서도 군기관은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군 수사기관이 민간인을 수사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이제는 공포스럽고 괴기스럽기까지 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과 검찰 독재 공화국.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관저 방문 의혹이 수없이 제기되자 천공이 관저를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골 때리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방문하지 않았다도 아니고 방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버꾸라지 같은 꼼수로 보여지는데요.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자신은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한 거죠. 이쯤 되면 이건 사실로 봐야 하는 게 아닐까요? 물론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구속해야 될 이유가 더 커집니까?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이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죠. 말씀이 점점 험해지시는 거 말고는 뭐 새로운 얘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새로운 얘기가 있나요? 그냥 하던 얘기 하신 거죠? 근데 뭐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 체포 동의안이라는 것 자체의 말이 어감상 뭐 구속을 결정하는 것처럼 들리는 면이 있어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체포 동의라는 것은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관님,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의원들을 개인적으로도 만나시면서 체포동의안에 국회에서의 부결을 호소하신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분 입장에서 일이니까 제가 코멘트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방탄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그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걸 방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도 계실까요? 짝퉁 정의의 사도이자 소통령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또 도어 스태핑을 하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조롱과 비아냥을 퍼부었습니다. 이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할 때 한 얘기를 그대로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며 영장 심사에 응할 것을 종용했는데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을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체포동의안 부결을 방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있겠냐며 당당히 조사받으라고 압박했는데요. 이날도 한 장관은 특유의 깐족거림과 어설픈 근엄함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정확하죠. 이재명 재고를 통한 반사이익,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자리매김인 겁니다.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될지는 알 수 없는데요. 그냥 자기 망상 속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얼떨결에 잡은 정권이 그는 로또였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이상한 독재검찰 정권. 이 정권이 들어선 지 10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대체 뭘 한 걸까요?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 말고는 뭐 하나 제대로 한 일이 없는데요. 이러고도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을 또 검사를 뽑을까요?